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해하는 양자 얽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이 세상은 이미 쓰여져 있는 하나의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양자 역학이라던가 양자 얽힘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뭐 저기에다가 산도 그려지고 아니면은 뭐 바다도 그려지고 캐릭터도 그려지고 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사실은 코드예요. 근데 우리는 물리 엔진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래서 그 물리 엔진은 코드를 이미지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물리 엔진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역을 본다라는 것은 이미지를 반대로 코드화해서 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리 본다고 해도 분자까지는 어떻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양자, 그러니까 전자, 원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평범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은 볼 수 없는 세계인 거죠.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세상에서의 실체는 코드이지만 우리는 물리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 엔진은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한 뭔가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코드로 바꿔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 의식, 그러니까 물리 엔진은 뇌와 의식,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의 물리 엔진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느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사실 양자의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자, 원래 이 세상의 실체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물리 엔진으로 봐서 이것을 이미지화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광선의 범위도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있지만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자외선이랑 적외선이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검은색이 검은색이냐, 파랑색이 파랑색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프로그램은 저거를 빨간색으로 보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보기로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코드로 다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실체구나. 라고 하면은 이 코드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물리 엔진으로 다시 시각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뭐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동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관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관측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서로서로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코드로 바라보지 않고 평소에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은 서로 코드끼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거는 뭐 픽션이기는 할 텐데 AI끼리 대화를 할 때는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너 AI구나 해가지고 그냥 기계음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실제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목소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코드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끼리는 그냥 코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물리 엔진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다시 또 물리 엔진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측에 의해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관측을 해서 나에게 시각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 세상의 물리 엔진, 내 뇌가 가지고 있는 물리 엔진에 맞춰서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간은 사실 코드로 사실은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인간이 발전을 하면서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어, 교육을 하고 그게 머리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를 알려줘도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금 더 들어가서 내가 뭔가 정치적인 성향을 어떤 식으로 확고해졌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그게 완전히 견고해졌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반대적인 그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거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코드화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거기서 쿠퍼가 이 모든 것은 사랑이 해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피와 쿠퍼가 만났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라고 했었을 때 머피가 우리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인류애적으로 모든 게 과학적이지만 그보다 인류애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인간들끼리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끼리는 그게 코드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게 사실은 코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도 계약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뭔가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도 인과관계에 의해서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코드인 거예요. 우리가 코드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근데 사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코딩하는 것도 그 안에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 코드를 입력해 주면은 너한테는 이걸로 보여질 거야. 이 코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보여질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무수한 정보량이 그것이 어, 일렬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함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수많은 숫자를 압축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의 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식이 또 너무 길고 어렵다 보면은 그것을 또 압축하는 수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수식 자체는 짧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식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게임에 이 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코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코드에다가 복사하게 되는 아니면은 또 간단한 수식을 붙여가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절로 가면은 또 풀이 보이고 또 나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반복되어 있는 코드들이 그 안에서 또 현실화되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코드들이 다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물론 용량이 엄청 커지긴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용량들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물리 엔진은 해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화면을 봤었을 때는 그 화면은 굉장히 뭐 4K나 뭐 8K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화질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은 바깥쪽, 그쪽은 지금 로우 화질로 물리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눈을 조금 돌려서 그쪽을 바라보면은 그쪽이 다시 또 고화질로 보여지지만 나머지는 또 로우 화질로 보여지게 되겠죠. 이거는 거기에 똑같은 코드가 존재를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물리 엔진을 더 사용을 해서 그 고화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게임에서 이거를 로우 화질이냐 아니면은 고화질이냐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어, 현실의 물리 엔진도 똑같이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양자 얽힘을 그 양자를 관찰을 하고 우리의 물리 엔진으로 바라봐서 이것이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사실 뭐랄까 인간의 뇌로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 내가 요 입자가 있는데 요 입자 자체에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다른 코드랑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어떻게 코드가 되는지에 대한 그 코드가 또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 모든 풀 아니면은 우주를 시뮬레이션 했다. 그 모든 우주를 하나하나 다 한 게 아니라 코드를 단순화해 가지고 아니면은 갔었을 때 이 별과 저 별이 다르게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거를 하나하나 그린 게 아니라 코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었던 이거를 수식으로 했던 뭐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은 조금 다르고 쟤랑 쟤랑은 조금 다르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수식을 입력을 시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가 그러니까 우주 시뮬레이션 안에서 여기 있는 별이랑 여기 있는 별이랑 이게 우주 컴퓨터 안에서는 뭐 천억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도 얘네 둘은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터무니없이 크게 만드는 것을 했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다 코드 곱하기 코드.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코드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수식과 수식, 코드와 코드로 그냥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인터스텔라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자, 머피랑 쿠퍼가 그 만나가지고 그 중력방 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것이 미래의 인류가 그것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얘네들이 웜홀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별에서 우여곡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의 신뢰가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둘의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력방 정식을 쿠퍼가 머피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는 이 신뢰가 제가 아까 했었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야, 그 작은 약속을 믿고 어떻게 그 중요한 인류의 중대사가 걸려 있는 것을 거기에 맡길 수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 약속은 하나의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을 땐 되게 약해 보이지만 이것은 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머피와 쿠퍼는 다른 시공간에 존재를 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이 코드로 묶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슨 뭐 마법 영화를 보거나 뭔가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그 계약을 하잖아요. 뭐 악마랑 계약을 하던 마법사랑 계약을 하던 그러면은 그 계약에 따라서 뭔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드래곤볼에서도 나오죠. 뭐 이렇게 그 신룡이 어떤 소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막 그런 그 세상에 있는 법칙 자체가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뭐 이 개왕 안에 있는 이 개 안에 있는 약속 자체는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넓지만 이 그 개왕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우주계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코드가 모두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어디에 있든지 요 범위 내에서는 요거 자체가 얽혀 있는 코드라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왜 이것들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빛의 속도로는 서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음에도 왜 이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양자얽힘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빛이라는 거는 속도가 아니라 값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우리는 그 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빛의 속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빛의 속도라는 것은 없고 빛의 속도라는 것은 값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드화된 이 코드들이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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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는 겹치지 않는 데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 엔진을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도 지금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자체가 우리 인간 사회를 되게 닮아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짜냐라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간단하니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어서 진짜 현실로 가서는 깨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나는 사실 지금 여기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짜 내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게임을 끝나고 나서 진짜 나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나한테는 지금이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게임을 했었을 때 30분 게임을 했었을 땐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나는 내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게임 캐릭터에 몰입했었던 나하고는 절단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가상현실이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나에게는 지금의 현생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림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 컨펌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가 봤었을 때는 좀 틀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인터스텔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현실이 컴퓨터에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 엔진의 한계에 의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참에 가까운 그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물리 엔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그냥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시적인 양자의 세계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 양자의 세계가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진짜 현실은 그냥 숫자와 수식으로 쓰여져 있는 코드다. 라고 했는데, 그 게임 안에서 그 코드를 다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코드를 다시 물리 엔진을 돌려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측에 의해서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 물리 엔진을 돌려서 우리 시각화로 해서 우리 뇌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끔씩 게임이 에러가 나면은 거기가 그 그래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로만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캐릭터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지로 보이나 아니면 코드로 보이나 걔는 똑같이 그냥 이해를 해요. 자, 어쨌든 이 게임 안에서 우리 이 가상현실이던 아니면은 그 물리 엔진으로 돌아가는 현실이건, 여기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들의 범위가 있어요. 가까운 거 아니면은 여기에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거,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있겠죠.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짤 때도 이렇게 해놓은 건 이거야, 이렇게 해놓은 건 이거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로 묶여져 있는 것은 실제로 빛이 도달할 수 없는 범위임에도 묶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코드로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의 근본이라고 하는 양자 역학과 양자 얽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